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6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긴 하지만 제가 남편과 결혼했을 당시 남편이 제게 했던 말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돈 있으면 활령, 돈 없으면 건달지라는 말이었는데 경제적으로 넉넉해야 삶을 즐길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하더군요. 왜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냐고요? 결혼 후 아들을 출산하면서 날이 갈수록 돈은 더 많이 필요해졌지만 남편 해버리는 한정적이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살필 여유가 없었던 터라 다툼도 많았고 서로 상처도 많이 줬죠. 그러다 경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우리 부부의 관계에도 서서히 여유라는 것이 생기더라고요. 그거요. 경험해보니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는 느꼈어요. 남편도 그걸 느꼈는지 제게 우리도 한량이 되어보자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랬던 시절이 흘러 우리 아들이 성인이 되고 또 제 짝을 만날 결혼을 했네요. 이제 모든 것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며 지냈지만 언제나 삶에는 시련이 찾아오나 봅니다. 그 시련은 늘 돈과 사람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요. 아들이 처음 며느리를 데리고 왔을 때 마음에 쏙 들지 않았어요. 되려 그 아이를 보는데 괜히 애잔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얼굴에 드리워진 그늘이 눈에 선했고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왜 챙겨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며느리가 제게는 그랬어요. 마침 둘 다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이니 가족이 되어 친딸이라 여기며 살들이 챙겨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했었죠. 모나, 고나 혹은 독한 면도 없이 그저 유순한 아이라 그 점 하나는 마음에 들기도 했고요. 그런데 며느리는 우리 아들과 결혼해 애를 낳고 육아에 전념하는 동안 정말 제 눈치를 많이 봤어요. 그 이유는 워낙 며느리가 없는 집안에서 시집을 왔고 거기다 우리 집 쪽에서 결혼할 때에도 그 이후에도 도움을 많이 줬기 때문이었죠. 그뿐 아니라 며느리 친정엄마인 안사돈도 대놓고 본인 딸이 취직을 했으니까 예쁘게 봐달라고 말했을 정도였어요. 며느리가 얼굴에 그늘이 있는 이유는 안사돈을 만나 대회해보면서 알게 되었어요. 안사돈은 며느리가 본인의 딸임에도 이상하게 기를 써요. 그 모습을 보는데 평범한 모녀서인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안사돈은 개선적으로 움직이고 강자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 같았어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탓인지 며느리는 늘 풀이 죽어 있고 당당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소갈이 하는 것이 익숙할 테고 제 눈에 얼굴에 그늘이 찐 것처럼 보였던 거죠. 며느리는 크게 잘못을 저지르거나 실수를 한 것도 아닌데 저를 볼 때마다 미안해하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그러지 말라고 말했지만 쉽게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이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괜히 며느리가 짠하고 이 아이의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부모라면 자기 자식이 어디서든 당당하게 또 사랑받으며 살기를 원할 텐데 안사돈의 교육 방식과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며느리에게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러니 자연히 부정적인 시선으로 안사돈을 보게 되기 시작했죠. 거기다 안사돈은 며느리가 출산했을 때도 본인의 딸네 집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 안사돈에 대한 부정적인 제 생각은 점점 굳어갔고요. 저는 며느리가 출산했을 때 안사돈이 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물었는데 당시 며느리의 말은 정말 짜증이 날 정도로 어이가 없었어요. 안사돈은 아직 안 와보신 거야? 자기 딸이 출산했는데 어떻게 그리 무심하실 수가 있니? 아이 도대체 왜 안 와보시는 거야? 산후조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엄마가요. 애 낳는 게 무슨 유세라고 호들갑이냐며 조리는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조리를 어떻게 알아서 하라는 말이야? 이럴 때 엄마가 자식도 좀 챙겨주고 손주도 봐주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서운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다니 내가 사돈께 연락해보마. 며느리의 말에 괜히 화가 나서 제가 대신 안사돈에게 전화해서 딸과 손주가 보고 싶지도 않느냐고 애들 얼굴 좀 보러 오시라고 말했어요.
그제야 안서도는 제 말에 잽싸게 알겠다고 하며 아들 집에 오더라고요. 그런데 안사돈에 대한 실망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출산한 딸에게 오는 건데 이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안서돈이 뭐라도 만들어서 올 줄 알았는데 미역국은커녕 빈손으로 딸랑 와서는 며느리에게 짜장면 한 그릇을 배달시켜주는데 이렇게 황당할 수가 없었어요. 종당엔 며느리가 산후우울증까지 와서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런 며느리가 안쓰러워 저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도와주기 위해 노력했고 제 눈치를 보던 며느리에게 아가라고 칭하던 호칭도 날이라고 바꿔 불러줬어요. 제가 먼저 며느리에게 엄마처럼 편하게 대해야 마음을 놓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며느리 우울증 치료에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어요. 출산과 육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아실 거예요. 집에서 종일 아이를 돌보며 나라는 사람에게 집중한 삶이 아닌 타인의 초점에 맞춰진 삶이 얼마나 힘든 건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에게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애를 봐줄 테니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밖에 나가 바람도 쐬고 오고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배워보라고 교육비 명목으로 돈까지 챙겨주었죠. 그리고 아들이 제게 자기들 때문에 너무 고생하는 것 아니냐고 말할 때면 전이 중에 가장 힘든 사람은 며느리라는 걸 아는데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곤 했어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힘든 부분도 많았지만 날이 갈수록 점점 얼굴이 피는 며느리를 보니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런 모습에 저도 덩달아 힘이 나기도 했고요. 며느리는 커피를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커피에 대해 관심도 많았죠. 그리고 며느리는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어 했고 그걸로 고민을 꽤 오랫동안 하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저와 아들에게 바리스타 자격증이 따면 안 되겠냐고 쭈뼛대면서도 강단 있게 말을 하더군요. 그 용기에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들은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제 도움을 더 필요로 할까봐 은근히 망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원한다면 끝까지 해보라며 학원비까지 직접 내줬어요. 제가 돈이 많은 건 아니지만요. 외아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점은 다자녀 가정과는 다르게 저축을 많이 할 수 있고 금전적으로 가족을 도와줄 능력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를 지원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며느리가 이런 성의를 감사히 받은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녀를 돌보며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 역시 성실하게 노력하며 스스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 결과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고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정규직으로 승진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며느리는 정말 눈꽃 뗄 새 없이 바쁜 날들을 보냈어요. 그렇게 직원이 되고 1년 정도 더 전반적인 카페를 배웠고 며느리는 그곳을 나와 자신의 이름을 건 카페를 차리게 되었어요. 이런 걸 보고 일찍 얼짱이라고 하는구나 하고 새삼 며느리의 성장 과정을 보며 많이 느꼈죠. 하지만 처음 며느리가 자신의 카페를 차린다고 했을 때 좋지 않은 상황을 겪어야 했어요. 안 싸더니 극구 말렸거든요. 그러다 자신의 말이 통하지 않자 며느리의 머리채까지 잡으며 뜯어 말렸고요. 저희는 그런 안 사더니 너무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꿈을 그렇게 가로막는다는 것이 말이에요. 우리 집은 아들이나 우리 부부나 며느리의 꿈을 응원하는 입장이라 더욱 안사돈의 그런 행동이 답답했죠. 안 싸더니 심하게 며느리를 뜯어 말리는 모습을 여러 번 보게 되니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앞날이 창창한 젊은 애가 자기가 원하는 일을 진취적으로 해보겠다는데 부모가 돼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지는 못할 망정 며느리에게 생각 없는 년이라는 모욕까지 퍼부었거든요. 저는 참다 못해 안 싸도 내게 그만 좀 하시라고 타일렀어요. 자도나니 엄연히 전문적으로 배워 자격증까지 취득한 상태인데다가 아니 가볍게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는데도 그쪽에서 정직원으로 채용할 만큼 며느리는 실력이 있는 아이예요. 그런데 도대체 왜 자기의 꿈을 펼치지 못하게 말리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 며느리의 선택을 믿고 응원해주세요. 아니, 제 돈으로 가게를 차리는 것도 아니고 은행에 빚져서 가게를 차리겠다는데 어떻게 응원할 수 있겠어요?
망하기라도 하면 어떡하냐고요? 친정이 잘 살아서 돈을 보태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댁도 안 보태주려고 하는데 은행 빚을 지고 시작하는 일이 잘 되면 얼마나 잘 되겠어요? 안 그래요.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닌데 빚까지 만들면 그게 얘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일부라도 보태줘서 피지만 않지 않으면 모를까? 제 코가 석자이니 보탬이 되고 싶어도 어려운 일이고. 아, 시댁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 보탬이 되어주면 좀 안심이 되긴 하겠네요. 그건 안 돼요. 이것까지 도움을 받는다면 제가 면목이 없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서 행복한 고민하는 것도 다 시부모님께서 밀어주셔서 가능한 거잖아요. 두 번은 어떻게 해서든 제 힘으로 해낼 거예요. 염려되는 마음은 너무 잘 알지만 저 정말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믿어주세요. 엄마. 안싸도는 대외적으로는 며느리를 걱정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은근히 우리 집에서 가게 얻을 돈을 보태줬으면 하는 시커먼 속을 보였어요. 물론 안사돈에게는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며느리가 카페를 차리겠다고 했을 때 물론 보탬이 좀 되어주려고 했었어요. 며느리가 절대 받을 수 없다며 한사코 거절하는 통에 그저 묵묵히 지켜보며 응원해주기로 한 거지만요. 며느리는 이번만큼은 안사돈에게 자신의 결정에 관해 쐐기를 박아 안사돈이 더 가타부타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그 후 며느리는 자신의 힘으로 가게를 얻었고 정말 열정을 쏟으며 카페 일에 매진했죠. 그런데 카페 운영을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매출이 상승세를 보였고 시작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안전궤도에 접어들면서 그야말로 대박이 났어요. 그러면서 며느리는 조금 더 과감한 시도도 해보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원두를 다른 곳에서 공급받아 커피를 내렸는데 공급받은 원두값을 조금 더 아껴 순이익을 늘려보자는 계획을 세웠고 커피를 볶는 공장과 기계까지 사서 원두를 직접 볶아 여러 카페에 납품까지 하며 사업을 점점 키워나갔어요. 저는 바빠진 며느리를 대신해 손자도 봐주며 며느리가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힘썼죠. 며느리는 제가 손자를 봐주기 시작하면서 용돈을 넉넉하게 챙겨주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이것 역시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안심돈에 태클이 있었다고요? 아니요. 두 번은 며느리와의 문제가 빚어졌어요. 며느리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변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문제의 발단이었죠. 처음에는 일에 온 정성을 쏟느라 많이 힘들어서 좀 예민해졌나 보다 하고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그게 노력한다고 해결될 정도로 가볍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원래 이런 애였나 싶을 정도로 싸가지가 없어졌거든요. 은혜를 갚겠다던 애는 온데간데 없이 무섭게 달라진 태도로 저를 대하는 며느리를 보고 있으니 돈이 참 무섭다는 걸 새삼 실감했고 또 며느리에게 정말 크게 실망을 했어요. 어떻게 변했기에 이렇게까지 말하느냐고요? 며느리는 저에게 돈을 준다는 명목하에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도 한 번도 저의 시모에게 시집살이를 당해본 적조차 없었는데 말이죠. 며느리의 갑질 중 정말 기가 찼던 사건은 바로 냉장고 청소 사건이었는데요. 며느리가 바쁘고 늦게 집에 돌아오는 만큼 집안일도 아들이 주로 했고 아들도 야근으로 늦게까지 회사에서 근무할 때면 제가 대신 해주곤 했어요. 아무래도 여자 손이 닿지 않다 보면 아무리 아들이 깨끗이 한다고 해도 허점들이 눈에 보이기 마련이잖아요. 그날따라 어찌나 냉장고에서 악취가 진동하는지 손을 안 댈 수가 없었어요. 네, 저도 알아요. 살림하는 여자라면 남이 냉장고에 손대는 걸 너무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몇 개월 전에도 있던 반찬들이 곰팡이가 피고 악취를 풍기는데 어떻게 보고만 있나요? 그 지저분한 냉장고에 어린 손주들 반찬을 넣고 보관하는데요. 결국 제가 나서서 정리를 해버렸죠. 그날 밤 며느리가 집에 돌아와서 냉장고 청소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제게 연락이 왔어요. 저는 자신이 못하는 부분까지 신경 써줘서 고맙다는 말이나 하다못해 고생했다는 말이라도 들을 줄 알았는데 그건 제 큰 착각이었어요. 며느리가 전화해서 한천마디는 이게 다 뭐냐는 짜증이었거든요. 저는 너무나 당황해 왜 그러느냐고 깨끗이 한다고 했는데
잘 안 된 부분이 있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대답은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소녀야, 됐으면 제대로 해야 하는 건 아니냐. 늦게까지 일하고 온 사람이 뭘 먹을 수 있게 채워놔야 하는 것 아니냐. 그 밖에서 에너지 다 쏟고 온 사람을 굶기라는 거냐고 역으로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며느리에게 너무 화가 났어요. 내가 너희 집 가정부인 줄 아냐며 되받아쳤어요. 막말로 이 나이에 결혼한 아들네 집 냉장고 청소해주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나요? 맞벌이 부부라고 해도 육아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만 이렇게 살림까지 다 맡아주는 게 말이나 되나요? 그럼에도 며느리가 밖에서 고생하니 군소리 없이 제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인데 감사한 줄도 모르고 이렇게 홀대해도 되는 건가요? 하지만 며느리는 제 말에 언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모두 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말해놓고 이제 와서 이러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도와줄 것처럼 그러고 지금 일하고 온 사람을 쫄쫄 굶기는 게 이게 도와주는 거냐며 냉장고에 물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뭘 한 거냐면서 직접 요리하는 게 싫으면 반찬 가게라도 가서 살자는 건 아니냐고 나무라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경솔하면 저도 장 봐서 아이들 먹을 반찬을 채워놨겠죠. 제가 아무리 아들네 집 살림과 육아를 전적으로 도와주고 있다지만 저도 제 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날은 남편이 접촉사고가 나와서 부랴부랴 냉장고 청소만 얼른 끝내고 남편에게 갔던 거거든요. 며느리도 이 상황을 모르지 않았고요. 다행히 남편이 크게 다친 건 아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며느리는 저에게 더 난리를 쳤던 거예요. 저는 며느리에게 내 남편이 사고가 나서 급히 병원에 갔다 왔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너희 먹을 걸 챙겨놓고 할 걸 다 하고 와야 하는 거냐며 화를 냈어요. 하루쯤은 가볍게 시켜 먹으면 되는 걸 그게 어려워서 이렇게 전화까지 해서 난리를 피워야겠냐고 말했죠. 제 말에 며느리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코웃음을 치더니 크게 다친 것도 아니고 당연히 일하는 사람들 챙겨야 하는 건 아니냐 하면서 돈을 200만 원씩이나 받아가면서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못 해주냐고 말했어요. 원래 며느리가 챙겨주는 돈은 처음에는 감사함과 죄송함의 의미를 담은 용돈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일값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또한 그동안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제가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하니 매우 당혹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 위해서 조금의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시부모인 저를 마치 가정부부리듯 부리려고 드는지 열이 뻗쳐 냅다 소리를 쳐버렸어요. 내가 주는 그 돈 더럽고 치사해서 안 받겠다고요. 두 집 살림 도맡아 하면서 육아까지 해주는 게 쉬운 줄 아느냐며 더는 못하겠으니 앞으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너희 집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앞으로는 일절 도와주지 않겠다고 말했죠. 그런 제 말에 며느리는 그동안 받아간 돈이 얼마인데 이렇게 치사하게 나을 수 있느냐며 짜증을 내더라고요. 저는 그런 며느리의 언행에 분노했고 감사해서 주는 용돈이라기에 받았던 거라고 하면서도 이제 일값을 주는 취급까지 받으면서도 내가 참아야 하는 게 맞냐고. 아무리 돈이 사람을 만든다고는 하지만 돈을 만지니 눈이 뒤집혀 물불 가리지도 못하는 널 무슨 명목으로 또 이해해줘야 하냐며 용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 앞으로는 사사로이 내 도움받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어요. 그날 후로 저는 아들네 집안 문제로는 신경도 쓰지 않으려고 일부러 무시했어요. 그래도 내심 손주들은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서 아들에게 슬쩍 물어보니 안 싸더니 와서 해주고 있다며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는 했지만 제가 아무리 육아랑 아들집 살림을 더는 안 한다고 해도 상황상 아들집에 아예 안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며느리만 있다면 딱 신경 끄면 그만이지만 손주며 내 아들이며 다 누가 챙기겠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돈을 잘 버니 며느리만 제게 갑질을 하는 게 아니라 안싸돈까지도 제게 갑질을 해대더군요. 손주들은 평소에 제가 해주는 소세지 볶음을 좋아했는데 그게 먹고 싶다며 아들을 통해 전화를 해왔어요. 아이들이 원하는데 며느리는 미워도 어쩌겠어요. 하임이 제가 챙겨야죠. 저는 다음날 바로 손주가 좋아하는 반찬과 아들이 잘 먹는 반찬 이것저것을 만들어 아들네 집으로 향했어요. 가서 보니 아들의 말처럼 안싸돈이 있더라고요.
며느리가 능력이 없을 때는 그렇게 본인 딸을 주접듯이 자박이를 다 죽이더니 며느리가 이제 돈을 잘 버니까 금세 자기 딸에게 딱 붙어서는 저를 졸졸 따라다니며 본인 딸 칭찬을 입이 마르도록 하기 시작했어요. 자랑만 하면 그나마 다행이었을 텐데 사람 속음은 소리를 은근히 섞어가며 하더라니까요. 아마 아니 사돈 오셨어요. 덕분에 제가 이 고생을 다 하네요. 그냥 잠자코 잘 애들 키치덕거리만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한테 이런 피해는 안 왔을 텐데. 자기 자식이랑 손주 챙기는 게 피해라니요. 아니면 우리가 우리 집에 시집 오고 나서 제대로 챙겨본 적 한 번 없으시니 이참에 좀 해주면 딱 좋겠네요. 아이 그런가요? 하긴 우리 딸이 능력이라니. 제가 이렇게 자식도 챙겨보네요. 제가 우리 딸 잘 될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게 우리 딸이 카페 한다고 했을 때 빚이라도 내서 우리 딸 카페 좀 차려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럼 이런 상황은 없었을 텐데요. 그러는 안 싸더니 빚이라도 내서 좀 도와주지 그랬어요. 사돈이 손 놀고 있을 때 며느리 뒷받침해준 사람이 저인데요. 그만큼 했으면 자기가 원하는 건 자기 스스로 쟁취하는 거죠. 어린애도 아닌데 언제까지 부모들도 옷만 받으며 살아야겠어요? 어머, 제가 돈이 어디에 있어서요? 사돈 다 아시잖아요. 저희 집 형편 좋은 집안이 좀 돕는 거지. 아이, 그리고 여자는 추가 외인이라는 말 모르셔. 이제 그 집사람인데 시댁에서 잘해줘야죠. 원래 사람이 힘들 때 도와주는 게 진짜 의리고 정이에요. 사돈은 이 말로만 우리 딸 생각한다. 그러고 정작에 힘들 때는 이렇게 나 몰라라대요. 나 그때 진짜 속상했어요.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지금도 상황이 좀 그렇죠. 의도는 이렇게 치사하게 굴고 말이에요. 정적 선물이 누군지, 누가 부모 노릇을 안 했는지는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뻔뻔하게 자기 딸에 돕지 않았다며 돌려서 까는 안사돈의 말을 저는 더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말해봐야 뭐 하겠어요. 모기. 놈이 성난다고 딱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그러니 저는 상대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이미 며느리도 미운 털이 박힌 상태이니 더 왈가왈부 해봤자 기분만 점점 상할 뿐이고요. 저는 저를 따라다니며 종알대는 안사돈을 무시한 채 얼른 정리만 간단히 하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해 빠릿빠릿하게 몸을 움직였어요. 제가 살림을 해줄 때와 비교했을 때 아들네 집은 너무도 지저분했어요. 베란다에는 거의 쓰레기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분리수거용품이 널브러져 있었고 방바닥에는 머리카락이 수북했죠.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온 반찬만 뜨고 딱 그냥 나가겠어요. 안사돈은 딱 봐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니 온 김에 저라도 해야겠다고 청소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러다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베란다 청소를 하다가 실수로 화분을 깨뜨리고 말았어요. 그걸 본 사돈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내게 성큼 다가오더니 글쎄, 듣도 보도 못한 욕까지 짓거리며 손까지 올리는 겁니다. 우리 딸한테 그동안 200만 원씩 받아갔다며 그렇게 내 딸한테 빌붙어서 한 주제에 감히 비싼 화분에 깨트려.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어디 밥값도 못하는 짓을 해. 사돈은 당분간 내 딸 집에서 밥도 먹지 마요. 그리고 이 화분 값만큼 이래요. 이러 멀쩡 넘어가면 나 가만 안 둘 테니까 그런 줄 알아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손찌검을 해 이깟 화분 깼다고 사람 뺨을 갈겨요. 당신이 아이들을 위해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길래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나한테 갑질이야? 눈이 있으면 집안 꼴을 봐요. 자식 살림과 육아를 돌봐준다고 와 있는 사람이 집이 개판이 되든 말든 자기 실속이나 챙기려는 이 야박한 인간아. 내 딸 믿고 갑질 좀 하겠다는데 그게 뭐요? 집안 골이야. 집주인들이 치우면 그만이지. 그리고 자식 도구를 실속 좀 챙기는 게 뭐 잘못인가요? 사돈이 그렇게 말할 상황도 아니죠. 생긴 건 내가 아니라 사돈이잖아요. 우리 딸 애한테 한 달에 받아간 돈만 해도 월급 값이잖아. 그걸 해놓고 자존심까지 챙기겠다던 뻔뻔한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나불거려요? 뭐요?
며느리가 하겠다는 건 사사건건 다 막으려고 늘어놓고 정작 잘 되니까 다 당신 덕인 줄 알아. 며느리가 지금 그 카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일조한 건 우리 집안이야. 커피를 배우고 싶다고 하기에 밀어준 것도 나고 그 아이 꿈을 지지한 것도 나라고요. 그런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건 당신과 당신 딸이잖아. 이깟 화분이 아무리 비싸다고 해도 사람을 이렇게 대할 수는 없는 거라고. 뚫린 입이라고. 자기가 잘못해 놓고도 이렇게 파락파락 소리치는 꼴이 아주 우습네. 가족이 그 정도 한 걸로 생색이나 내고 말이야. 내 딸이 못했으면 이 정도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내 딸이야. 내 딸 당신은 우리 모녀한테 머리나 조아리면서 그렇게 지내라고. 사실 사위가 엄청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내놓으라 하는 직업도 아니잖아. 그러니 우리한테 감사한 줄 알고 그 입 다물고 시키는 거나 하면서 지내라고. 한참을 안 싸던가 언성을 높이고 싸웠어요. 당장이라도 그 집을 뛰쳐나오고 싶었지만 내 아들 그리고 손주를 생각하면서 꾹 참고 집을 다 정리한 뒤에 돌아갈 채비를 했어요. 그런데 제 뒤를 대고 안 싸도는 입 다물고 이렇게 정리하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좋은지요. 잘난 채 적당히 하고 조금이라도 며느리도 보면서 살고 싶으면 와서 앞으로도 열심히 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상종도 하고 싶지 않아 대꾸도 하지 않고 현관에 해가 신발을 신고 문을 막 열었는데 그 순간 한참 일하고 있어야 할 우리 아들이 들어왔어요. 갑작스러운 아들의 방문에 저도 안싸돈도 둘 다 깜짝 놀랐죠. 아들의 얼굴은 왠지 모르게 화가 잔뜩 나 있더군요. 아들은 제 손목을 잡고 다시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상황을 파악할 수 없어서 아들에게 도대체 이 시간에 왜 온 거냐며 그 회사는 어쩌고 하냐고 캐물었는데 아들은 다 이야기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곧 집으로 며느리도 들어왔어요. 한참 바쁘시거늘 애들이 무슨 일로 다 모인 건가 의아했어요. 그런데 아들은 돌연 며느리와 이혼을 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일순간 자리에 모인 모두가 아들에게 시선이 꽂혔고 며느리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며 바쁜 사람 불러다 놓고 지금 이게 무슨 막말이냐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들은 그런 며느리에게 티끌만큼의 반응도 하지 않고 사도 되게 명함 뭉치를 집어 던졌어요. 며느리와 사도는 뭐 하는 짓이냐 며 정신이 나갔냐고 노발대발했어요. 아들의 이런 행동이 너무 당혹스러웠는데 아들은 곧 자신의 결정에 대해 말해주더군요. 아들네 집에는 홈캠이라고 밖에 나가서도 핸드폰을 통해 집안 내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가족 모두 안사돈이 치졸한 사람이라는 것쯤은 다 알고 있었고 아들은 안사돈과 단둘이 있을 제가 걱정되어 잠깐 쉴 때 홈캠으로 집안을 살펴봤는데 안사돈과 저의 대출이 모두 보고 말았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참고 있을 수 없던 아들은 그 길로 회사에 반차를 내고 무작정 집으로 온 것이었어요. 집에 오는 길에 며느리에게 연락까지 해서 불렀던 거고요. 그리고 아들이 사돈에게 던진 명함은 바로 제가 부동산 중개인 시절에 썼던 명함이었어요. 저는 젊은 시절 임장 다니는 걸 참 좋아해 그걸 취미처럼 했어요. 그러던 남편이 공인중개사를 해보는 게 어떻게 했냐고 제안했고 저는 가정의 보탬이 되고 싶기도 했고 엄마로서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며 살고 싶다는 생각에 열심히 공부해 중개사가 되었어요.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며느리가 커피를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 제가 그렇게까지 도움을 주었던 거고요. 아들은 저희 부부가 며느리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너무도 잘 알았기에 제가 며느리와 안사돈에게 그런 과시를 받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아들은 바닥 사방팔방으로 떨어진 명함을 주어준 사돈과 며느리에게 그간 숨겨왔던 비밀까지 모두 폭로해버렸고 그 이야기를 들은 며느리와 안사돈은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당신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큰 노력을 했는 줄 알아? 얼마나 진심으로 널 생각했는 줄 아냐 말이야. 장모님도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닙니다. 티끌만큼의 양심이라도 있는 사람이면 저희 엄마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요. 당신 딸이 운영하는 그 카페랑 원두 공급하는 공장 전부 우리 부모님 소유의 부동산이니까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한테 단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 없잖아. 갑자기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 뭐 잘못 먹었어? 제 정신 아니냐고? 아니, 나 너무도 맑은 정신이야. 그러니까 당신과 이혼하겠다는 말도 하는 거고, 너가 번 돈이 다 내가 잘해서 본 돈 같지? 아니, 틀렸어. 우리 부모님께서 널 살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내가 실력은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까지 뒷받침을 받지 못하면 그 짧은 시간에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을 것 같아. 아니, 사위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분명 피까지 내서 들어가서 장사라는 거야? 인테리어 비용까지 전부 빚져서 들어갔잖아. 그런데 그 자리가 사돈네 소유라니 그게 다 말이 되는 거야? 어떻게 그래? 어떻게 그러냐고. 늘 아내기를 죽이는 장모님의 눈치만 보는 아내까지 저희 부모님의 시선에서는 그저 며느리가 가여워 보였겠죠. 오죽하면 저희 부모님께서 며느리, 당신들이 이런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까? 엄마가 당신들에게 그런 배려를 해줬는데 왜 가짜로 생각되는 대접을 받아야만 하는 걸까요? 사실은 며느리가 목 좋은 장소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상가와 커피 원두를 공급받는 공장 건물은 모두 우리 부부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이것을 몰랐던 이유는 부동산 계약이 아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며느리는 그곳이 우리 부부의 소유임을 몰랐기에 우연히 아들에게 부탁했던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저 카페를 운영하는 것뿐이었고 모든 법적인 계약은 아들 명의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며느리에게 숨긴 것 또한 그녀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며느리가 이 부동산이 우리 부부의 것임을 알았다면 또 다른 결과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가 죽어서 하고 싶은 일들도 우리 눈치를 보면서 못할까 봐 그런 모습이 보기 싫어. 일부러 우리 가족 모두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부부는 그냥 아들하고만 세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계획을 세웠던 거고 며느리가 저희의 계획대로 행할 수 있도록 유도만 해왔던 거죠. 그러니 아들은 그렇게까지 며느리를 생각했던 저를 홀대하는 며느리의 태도도 무시하는 안사돈의 언행도 다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며느리와 안사돈은 얼마 전까지만도 제게 큰 소리 떵떵 치며 머리까지 좋아하리라고 해놓고 정작 자기들이 제 앞에 남자 엎드려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눈물 콧물을 다 빼며 그동안 자기가 다 자기 실력이 좋아 이렇게 잘 된 거라고 착각했다며 너무 기고만장해졌던 것 같다고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않겠다며 제발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었어요. 안사돈도 자기가 별것 아닌 화분 깼다며 구박까지 했던 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자기가 어리석어 한 행동이라며 제발 아들과의 이혼을 막아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며느리와 안사돈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아들의 바짓가랑이까지 붙잡으며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라고 그동안 베풀어준 것을 천천히 갚아 나가겠다고 더는 자만하지 않겠다면서 어찌나 애원했는지 몰라요. 안사돈도 앞으로 달래 살림과 육아는 자신이 도맡아 할 테니 제발 자신들의 오만했던 모습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풀어달라고 했죠. 그래도 제가 쳐다도 보지 않자 바닥에 납작 엎드렸던 몸을 벌떡 세우더니 안사돈이 제 손을 붙잡으며 저도 자기 분이 풀릴 때까지 때리라면서 이런 귀한 사람인 줄도 모르고 감히 천한 자신이 손찌검까지 했다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사돈에게 지가 왜 이러냐며 손을 놓으라고 뿌리치니 갑자기 사돈이 자기 손으로 자신의 뺨을 마구 내려치기까지 하더군요. 그런 행동에 모두가 놀랐지만 며느리까지 합세해서는 그동안 은혜도 모르고 경솔하게 굴었다며 자신의 머리를 마구잡이로 내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기이한 행동들을 해대는 모녀를 무시한 채 아들을 데리고 그 집을 나왔어요. 물론 손주들도 제가 다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왔고요. 아들에게 손주들을 생각해도 이혼을 하겠느냐고 물었더니 아들은 며느리와 사돈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이혼을 하겠다고 단정 지어버렸죠. 안사돈이 제게 손을 올렸던 모습까지 전부 봐버린 이상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요. 또한 며느리가 자기 사업을 시작해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변해가는 모습을 자기도 느꼈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곧 다시 돌아올 거라는 생각에 눈 감아주고 기다렸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갑자기 성공을 해서 떼돈을 벌면 자신감도 올라가고 허세도 많아지니 언젠가 깨닫고 다시 겸손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며느리는 긴 기다림 동안 다시 원래처럼 되돌아오기는커녕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콧대는 높아졌고 사람을 홀대하는 곳이 너무도 자연스러워졌어요. 그 모습에 아들은 며느리가 원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싶어 배신감을 느꼈다고 했어요. 안사돈과는 전혀 다른 성정을 가진 듯 했던 며느리였기에 아들도 기다렸던 거겠죠. 하지만 그 엄마의 그 딸이었던 거예요. 결국 아들은 이혼 소장을 했어요. 이혼 소장을 낸 뒤에 며느리는 최대한 불쌍해 보이기 위해서였는지 남루한 옷을 입고 와서는 원래 예뻐해주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올 테니 제발 막아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더는 가족으로 받아줄 수 없습니다. 없으며 가게도 빼라고 딱 잘라 얘기했어요. 며느리는 그제야 진심의 울음을 토해내더라고요.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포효하여 목 좋은 자리에서 나가게 되면 망한다고 울고불고 사정을 했어요. 나중에는 안사동까지 와서 어찌나 사정하는지 예전이라면 달랐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당하고 나서 보니 눈부셔서 못 봐주겠더군요. 전 그래도 예정을 생각해 나름 넉넉한 기한을 주고 그 안에 빼라고 엄포를 놓았어요. 그 뒤로는 여전히 아들에게 질척대는 듯 합니다. 여전히 아들의 이유는 진행 중이에요. 며느리가 이것저것 물고 늘어지는 통에 쉽게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며느리는 절대 별거 할 수 없다고 난리를 쳤지만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무시한 채 나와 별거를 하면서 살고요. 있어요. 손주들은 제가 직접 케어하고 있어요. 어찌나 애교가 많은지 그런 순수한 아이들을 보고 있자니 가끔 마음이 약해지고는 하지만 그런 엄마 밑에서 뭘 보고 배우겠나 싶어서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으로 저 스스로를 위안하곤 합니다. 돈 떨어지자 입맛 난다는 속담이 있죠. 딱 며느리와 안사돈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네요. 이번 일로 돈의 무서움을 몸소 경험하고 나니 많은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천성이 돈의 색깔을 정한다는 것을 알게 되니 더욱 선한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네요. 우리 손주들도 선한 돈을 버는 그런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제 힘닿는 그날까지 온정성 다해 살필 것입니다.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청자 모두 선한 부자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